자, 요즘 버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요즘에 좀 과도한 버블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돈은 쓰레기다. 두 번째, 막연하다고 본인들은 생각 안 하지만 장기 투자는 성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막연한 사이클에 대한 믿음. 요 세 가지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좀 공통점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은 쓰레기다.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투자에 대한 믿음이 많이 커지기 전에는 예전에 제가 아무리 돈 풀기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요즘에 이제 버블이 과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버블의 항상 최고치를 향해 가는 중간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현금이 금리가 낮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또 금리가 오르면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금리 문제를 또 떠나서 이 현금 자체의 가치가 또 있어요. 그 외에 버핏도 항상 15%에서 20%의 현금을 남겨두고 투자를 하죠. 왜냐? 우리는 장이 크래시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0년 3월에 바닥을 찍은 코로나 사태가 올 거라고 예측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또 그 전부터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예측을 아무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지금은 버블이 한창 중이니까 올라가는 중이니까 안 빠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오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항상 얘기를 하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이 15에서 20%의 현금이다. 이게 크래시가 오면 이게 30-40% 혹은 50%에 달하는 현금이기 되기 때문에 요걸로 나중에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부자가 된 이제 자기의 어떤 배팅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오르는 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장만 보면 10%든 5%든 1%라도 이거를 넣고 싶죠. 아니 사실 레버리지 잔뜩 쓰는 마당에 현금을 남겨두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지금 투자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부채가 많이 든다, 조담대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이 어떤 섹터 버블이 될지 전 세계적 버블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버블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만 돌이켜봐도 지금처럼 돈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이 많아진다.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막연한 장기 투자.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도 조심하라고 했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막연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유의 영역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코인 얘기를 하면서 코인은 보유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들을 만드는 자산도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자산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보다도 못한 건데, 금도 저는 투자하기에 좀 애매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유 영역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1,000만 원 하다가 이렇게 빠졌더니 더 올라가고 5천만 원 갔다가 빠졌더니 1억을 향해 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 팔 게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이게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죠.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렇다. 장기 투자 막연하게 이거 너무 좋은 회사 혹은 너무 좋은 자산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믿음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을 2015년 16년에 투자했다. 투자 근거가 뭐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가 나눠져요. 미분양이 많은데 한 해 가구 수가 얼마 정도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로 투자를 했는지,
혹은 막연하게 서울 부동산은 누구나 갖고 싶기 때문에 이때는 기회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했다. 저는 이게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남들이 원하는 자산이면 무조건 오른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연하게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사이클은 존재하죠. 어디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조선 사이클이 있다고 쳐요. 근데 예전에는 일본이 강한 경쟁력을 가졌었고 그 뒤에 2007년에 버블이 뛸 때는 한국이 좋았다가 이제 약간 경쟁력을 LNG 빼고는 전부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이클이 있다. 그래, 조선의 바닥에서 투자해야지. 물론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한국에서도 좀 수주의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가 아니라 사이클은 돈다, 막연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조선이 한 2010년? 2011년 뭐 요때 잠깐 올랐다가 뒤 계속 빠졌죠. 조선이 계속 빠지는 이 10년의 시기 동안 사이클은 돈다 하고 투자를 했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유일한 예가 아니라 모든 회사는 다 그래요. 태양광도 그랬고 사이클은 돈다. 그러면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도 없거니와 사이클이 아예 아까 말했듯이 경쟁력이 넘어가면 그 사이클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도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피처폰이 옛날에는 사이클이 돈다 해가지고 핀란드였나요? 핀란드의 노키아를 가진 회사, 노키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오는 걸 모르고 사이클은 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베팅을 했다면 돈 다 잃었겠죠. 요렇게 트렌드가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이클이 도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계속 우리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이 또 부동산 정책적인 실패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계속 되고 있었으면 이렇게 큰 사이클이 오지 않았을 수 있죠. 근데 막연하게 부동산 무조건 서울 부동산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사이클은 돌아올 거야, 이런 사고방식, 이게 굉장히 저는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주의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현금은 가치 없다. 이런 얘기는 예전에 2000년대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버블 때는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찾아보면 이 버블 시대에 이 젊은 2030 세대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것에 관심 없어, 난 일을 안 하고 난 투자할래 라는 이런 내용이 기사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똑같았습니다. 지금과 굉장하게 비슷하게, 그때는 파이어라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크래시가 왔죠. 두 번째,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는 거, 이것도 정말 검증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행동이고. 3번, 막연하게 사이클을 믿다가 그 사이클이 꺾이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그 시기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